토트넘 스퍼스 역사상 최고의 선수 21명을 뽑은 명단에서 손흥민에게 주어진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동시에 ESPN은 손흥민이 뛰고 있는 LAFC를 MLS 파워랭킹 2위로 평가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런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지만 당시 손흥민은 2경기째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득점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높은 평가가 나온 겁니다. 먼저 토트넘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 분석 사이트 프로노스티치 스포티비는 토트넘 스퍼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21명을 선정해 고우트 피라미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서 손흥민은 7위에 자리했습니다. 단순히 7위라는 숫자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뒤에 배치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게레스 베일과 위고 요리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을 대표했던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베일은 토트넘을 유럽 무대로 이끈 뒤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요리스는 프랑스 대표팀 주장으로 월드컵 우승을 경험했고 오랜 기간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맡았던 골키퍼였습니다. 그런 선수들보다 손흥민이 더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이 평가가 나온 시점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지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가 팀을 떠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팀에서의 존재감도 조금씩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팀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상징적인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손흥민이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특정왕, 피파 푸스카스상, 발롱도르 후보. 아시아 선수에게 단 하나만 있어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평가받을 만한 성과들을 손흥민은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해리 케인과 함께 쌓아 올린 합작골 기록도 있습니다. 두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합작골을 만들어낸 공격 듀오로 남아 있습니다. 리그 30년이 넘는 역사에서도 이 기록을 넘어선 조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에게 가장 강하게 남은 장면은 이런 개인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UEFA 유로파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랫동안 무관의 시간을 보낸 팀이었습니다. 매 시즌 우승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마다 무너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오랜 반복을 끊어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었고 마침내 직접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승부의 결과 역시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무관을 끝낸 주장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다른 선수로 대신할 수 없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면서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커리어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개인 기록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런던에서 자신을 반겨주고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오랫동안 지켜봐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도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며 영원히 가족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7위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순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는 손흥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를 어떤 선수로 남겨두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ESPN이 공개한 2026 시즌 MLS 파워랭킹에서 LAFC가 기존 3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는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그대로 지켰고 밴쿠버는 3위로 내려갔습니다. LAFC가 순위를 끌어올린 배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손흥민의 최근 득점 흐름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손흥민은 정규리그 13경기 동안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0골 0도움에 그쳤습니다. 당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는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LA 갤럭시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고 곧바로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올스타전에서는 전반 30분만 소화하고도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MVP로 선정됐습니다. 올스타전을 포함해 공식전 5경기에서 무려 6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득점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8번째 도움을 기록했고 공식전에서는 15번째 도움까지 올렸습니다. MLS 도움 부문에서는 단독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한 경기에서는 전반에만 도움 4개를 만들어낸 적도 있습니다. 이는 MLS 역사상 처음 나온 기록이었고 LAFC 구단 경기에서도 한 경기 최다 도움 기록이었습니다. 득점으로 이름을 알린 공격수가
이제는 MLS 도움 순위에서도 가장 앞선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MLS 사무국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결정력을 근거로 LAFC를 우승 경쟁팀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선수의 합류가 팀 전체의 평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정확히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LAFC는 손흥민을 영입했을 당시 그가 구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경기장 안팎에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감을 전달할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베넨 로즈솔 LAFC 공동 부단주는 손흥민을 LAFC와 로스앤젤레스로 데려오는 것이 수년 동안 품어온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품어온 꿈. 구단주가 한 선수에게 보낼 수 있는 표현 가운데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파워랭킹 2위, 그리고 우승 후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단주의 오랜 바람이 이제는 구단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동시에 전해지던 순간 손흥민은 리그스컵 치바스전과 톨루카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톨루카전에서는 68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슈팅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의 평점 역시 6.5에서 6.6 수준에 머물렀고 팀 내에서는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이 바라본 경기는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개인 기량과 빠른 움직임을 통해 계속 위협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득점은 없었지만 경기에서 그의 존재감은 분명했다고 봤습니다. 68분 동안 골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팀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는 점입니다. 공이 전방까지 전달되는 횟수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면 자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 수비는 경기 내내 손흥민에게 강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운영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손흥민의 무득점 자체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방치된 경기 운영에 더욱 강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와 경기 종료 후 나온 평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결국 평점만 보면 6.5 수준에 머물렀지만 경기를 직접 지켜본 이들의 평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팀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LAFC는 치바스를 승부차기 5대4로 제압했습니다. 이어 톨루카를 상대로는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에디 세구라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톨루카는 불과 3개월 전 콩카프 챔피언스컵 4강에서 LAFC를 0대4로 완파했던 상대였습니다. LAFC는 그 팀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가 2경기 동안 득점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팀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LAFC를 이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던 선수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점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만으로는 경기 안에서의 무게까지 모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손흥민이 떠난 유럽에서 나왔고 다른 하나는 그가 현재 뛰고 있는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떠난 곳에서는 구단의 레전드로 인정받았습니다. 새롭게 도착한 곳에서는 팀을 우승 후보로 끌어올렸습니다. 리그스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케레타로전까지 이제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갤럭시 원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13경기 연속 무득점 이후 5경기에서 6골을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국입니다.